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벌써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만남을 갖고 두 번째 이제 사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연에 앞서서 저희는 뭐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그 적나라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을 지키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저희 좀 가라앉히시죠. 네. 이게 뭐 두 분은 그래도 이거 많이 해보셨지만 저는 처음이라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압박감이. 근데 저기 지금 촬영하신 분이 자꾸 저한테 이제 눈치 주셔가지고 잘하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저도 굉장히 많이 이것도 이거는 진짜 수시죠. 아까 저희가 전에 했던 그 첫 번째 사연에서 위에서 지시를 받은 거를 팀원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솔직히 예를 들어 이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팀장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예를 들어서 강성이고 좀 이렇게 밀어붙인 분이면은 그냥 따라와 하고 그냥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렇게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팀장님들의 성격이라 한다면은 이거 하면서 마음에 상처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좋게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따라와 주지? 이거 저도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좋은 팀장은 아니었고요. 근데 하면서 되게 부족함으로써의 팀장을 느꼈던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다면은 솔직히 저는 이거 답을 못 찾았거든요. 팀장으로 있으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또 역시 오늘도 두 분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론이 아닌 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저희가 한번 하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소장님 먼저 해주시죠.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람직한 기준이 있죠. 기준보다 못하다는 게 이게 피드백이에요. 시작이. 기준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코칭이고 제가 갖고 있는 개념적인 거서 그 문제는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한 기준을 그 직원이 알고 있느냐냐.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피드백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직원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직원 인정이요? 그렇죠. 네. 직원이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죠. 두 번째가 앞으로 그거를 잘하겠다는 약속이 스스로 약속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약속. 요 두 가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그 피드백이라는 게 왜 해야 되죠? 피드백이라는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조직 안에서 위에서 내려왔든 밑에서 올라갔든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피드백을 일반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잘하고 있어. 왜?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다? 이거보다는 해줘야 되고, 이대로 나가면은 피드백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때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하고,
후자 같은 경우는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대로 가다는 성과가 못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대로 가다 보면 잘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피드백은 근본적으로 왜 하느냐? 결국 목표 달성, 성과 달성, 조직이 원하는 그런 방향과 원하는 실적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딱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이론상으로는 내가 알고 있대요. 근데 이론상으로 정말 알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걸 하게 되면 잔소리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결국 이 사람 뭐냐면은 피드백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지하는 방법과 이거를 교정하는 방법, 또는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말을 잘 돌려서 말하는 이 스킬이 부족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드백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여럿이 있을 때 피드백을 주는 방법과, 단둘이 있을 때 피드백을 주는 방법과, 또 긍정적인 거를 칭찬하는 방법의 피드백을 많은 사람이 있을 때냐, 개인적으로 있을 때냐, 또는 단점을 많을 때,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하면 곤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드백을 주되 많은 사람 앞에서 피드백을 줄 때는 팩트 위주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 이 친구가, 김대리가 이래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우리의 적용한 결과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이게 오피니언, 의견을 넣으면은 평소 김대리는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고 자기 의견에 솔직하며 정직하고, 이거 전부 다 의견 아닙니까? 이러면 이쪽에서 묻잖아요. 제가 솔직해? 제가 성실해? 이러면서 자기 의견과 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웃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가능하죠. 나는 김대리가 1대1이니까 김대리가 평소에 성실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정직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들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라든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익혔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익히는 그런 어떠한 그 교육 방식, 리더십 역량, 이런 것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제시를 한다면은, 앞으로 그 HRD 교육 방법이 2시간, 3시간 막 나열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어떤 주제 하나로라도요,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그 교육시장에 있는 HRD를 책임지는 어떤 강사라든가 컨설턴트들이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들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분들 입장에서 저는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알겠어요.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게, 다 좋은 말씀드리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 이제 막상 피드백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분명히 팀장으로서 이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프로세스로 본다면, 그 프로세스를 자꾸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는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드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모두 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도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감정은 상대방도 상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팀장도 상해요. 자기 이미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부정적인 감정에 미끼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러려면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씩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건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누구나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거 시작되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빼먹는 게 뭐냐면, 그 사실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간과하죠. 근데 그거를 팀장은 알고 있어요. 알고 얘기하는 건데 막상 그거를 하던 그 팀원들은 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잘 몰라요.
그걸로 인해서 생긴 영향력, 팀원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되고 전체 하는 일을 어떻게 그르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해요. 이제 인정하는 단계가 두 단계죠. 사실과 데이터를 갖고 기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정이 들어갈 이유 없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몰랐던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해주면 대부분 사람 수긍하죠. 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스스로 약속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핵심이 질문인데 그걸 통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피드백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주면서 자기의 의견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물론 그 와중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팀장이 그 피드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당장 그때 대화 때 그게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보자 하는 정도의 이렇게 약간의 그 여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대화가 굉장히 부드럽죠. 매끄럽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전에 얘기한 거 생각 좀 해봤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언지를 약간 주고 이렇게 되면 그 직원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팀장이 나를 위해서 정말 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피드백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그냥 피드백이에요. 감정이 안 들어있는 그냥 그래서 그냥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의 핵심은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접근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또 이분 사연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신 거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이분들 어차피 이제 첫 그 저희 시간하고 이제 내용이 좀 일치가 좀 되는 거지만은 꼰대, 뭐 잔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팀장이 스스로가 그 팀원들한테 피드백을 할 때 먼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먼저 들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든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표현을 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도 그랬어요. 팀원들한테 딱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모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 하려고 하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전달했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 화가 나고 나는 뭐 기분 좋아서 이렇게 전달해 뭐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프로세스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또 팀장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접근 방법이 좀 뭐가 있을지. 그 감정 추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로 접근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피드백을 할 때 주의사항이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보니까 말하면서도 자기가 보니까 진짜 잘못한 놈이거든요. 놈이. 이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너의 입장은 어떠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화법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공 사례가 높더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사례로.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도 네. 이걸 갖고 이걸 피드백을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한 달 안에 이걸 해갖고 사례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뭐 성공이냐 실패냐 따져서 뭐 물론 성공이 많지만 감정 개입이 덜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피드백을 한 번만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 피드백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이 기준이 될 만큼. 그러니까 그리고 피드백을 안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멀쩡한 직원들도 같이 물들어요. 저렇게도 되는구나. 절대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또 피드백하고 불러갖고 혼자 방방투 열받아 버리면 갔다 오는 한마디 하죠. 팀장이 미쳤는가 보다. 저 또라 이렇게 되는. 오히려 안 하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때는 정갈하게.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피드백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피드백을 언제 하나요? 어떤 성과가 진전이 좋을 때도 해야 되고 좋지 않을 때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는 안 좋을 때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좋을 때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람직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잘하는 것도 피드백이죠. 네. 그건 코칭 피드백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게 코칭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피드백은 누가 봐도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동료들한테 받게 되고 팀원들한테 아주 안 좋게 그러게 되고 이런 경우는 저는 피드백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코칭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렇지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코칭 대상과 피드백 대상은 좀 다르다 봅니다. 그래서 코칭은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잘하는 직원이니까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고요. 피드백은 놔두면 이거는 오히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되는 조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시너지잖아요. 놔두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우, 저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제 두분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한잔하시고. 그래서 잘못한 직원은 피드백을 안 하고 놔둬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잘하고 멀쩡한 직원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잘한 사람은 피드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 피드백을 아까 말씀드린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용어도 다르. 그걸 다 합쳐서 소장님 피드백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두 개 다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했지만 저는 이제 그걸 이름을 다지 그냥 코칭이라고 붙인 거고 아하. 제가 또 마이너스 붙인 건 피드백이라고 붙인 거고 그래서 코칭과 피드백은 좀 구분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하시려고 하셨던 걸 예, 예, 마저 예. 듣고 예. 좀 하도록. 저는 부정적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을 둘 다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코칭에서도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부정적 피드백을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팀장은 그걸 하라고 팀장의 역할과 책임 중에 그걸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라고 임무를 준 사람이 팀장인데 그걸 안 하고 내가 감정 상할까봐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거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되고 또한 그 교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팀장의 역할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피드백을 할 때 익숙지가 않았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할 때 방법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과정을 가급적이면 가족들과 한번 먼저 해보는 것이 상대방에게 감정을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또는 자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 감정에 상처를 받을까? 그러면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내가 자녀한테 서슴없이 얘기를 한번 해본 다음에 너 내 말에 상처받았니? 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도 한번 상처받았느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잘 연구를 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팀원들에게 한번 피드백을 하는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 개인적인 어떤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강의를 듣다가 리더십이 독일어 버전으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인내라고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리더로서의 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겁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감정을 추스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그때 나왔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은 굉장히 리더가 힘들다. 그러니까 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뭐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먼저 답을 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 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리더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나가면 안 되고 계속 기다려주고 성장할 때까지 참고 인내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막이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독일어 버전은 참고 인내한다고 돼 있고요. 네. 이끈다고 돼 있고요. 아, 참고 인내한다가 먼저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참 제일 어려운 게 리더십이라고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저희 똑같이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15초 정도 시간 지켜주십시오. 15초 정도를 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피드백은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문제제기인데 건설적인 문제제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 모든 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관계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직원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잘 끝나고 나면 직원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올바른 피드백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그 조직에서 그 일원으로서 네.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피드백을 자극이다. 이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리더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행동, 이걸 끌어내려고 리더가 자극하는 거잖아요. 즉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저는 이걸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연을 소개하는 게 정답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서 그때도 더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는 항상 이거였잖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중에는 소주를 타줘도 좋은 것 같아요. 소주 꼭 준비하겠습니다.